12명의 동료 노동자들이 있고 35m 고공에 매달려 있는데 밤이 되면 전기는 끊어져서 깜깜하고 영도 바닷바람 불어오는 그 차가운 속에서 덜덜 떨면서 생과 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는데, 자, 불행한 사태 생기면 책임지겠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책임진다고 큰소리 쳤지요. 나중에 책임 범위 안에서 책임되겠다고? 무한 책임은 조남호 회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끄는 것에 대한 만일 안전사고 발생해서 사고 생기면 이재용 사장 책임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가 망신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재벌 대기업들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인간의 기본 욕구, 생명권 침해할 권리가 이재용 사장에게 없습니다. 조남호 회장에게 없어요. 물론 사유재산이에요. 크레인 내려오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유재산권 이전에 더 중요한 건 인간의 생명권이요 인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권을 짓밟고도 태연하게 죽어도 전기 못 넣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저는 이 한진의 이 같은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해서 아침에 민주당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인권위원회 민주당 이름으로 고발하고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의결했어요. 자, 이제 뭐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이것은 국민적 요구입니다. 최소한 먹고 자고 배설할 수 있게 보장하십시오. 전기 넣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김진숙 의원이 땅 위에 내려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대기업 CEO가 해야 하는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조남호 회장에게 보고하십시오. 내가 전기 끊으라고 했는데 우리 회장님 계속 끊을까요? 그리고 지금 자기 손으로 비닐봉지에다가 용변 보고 우리 이재용 사장 조남호 회장에게 회장님 비닐봉지에다가 이런 상황에서 용변 보게 하는 것 맞습니까? 하고 그 얘기할 자신 있습니까? 지금 이재용 사장이 저지르는 짓이에요. 용역들 크레인 아래에서 50m, 100m 밖으로 철수시키십시오. 비무장지대 만드십시오. 그리고 공권력 투입 요청했잖아요. 그럼 공권력이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건 공권력의 문제고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사가 그걸 배설 못하게, 먹지 못하게, 마시지 못하게, 잠자지 못하게 이렇게 압박해서 반인도적 행위를 저질러서 이건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캄보디아 그 범죄자들 뒤늦게라도 다 재판정에 서잖아요. 인권 유린 행위 나중에 다 단죄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께서 내 의견을 묻습니다. 지식경제부 장관 우리 김진표 원내대표로부터 전화 받고 전기 넣어주는 것 회사 측에 요청하고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식경제부 장관이 나서기 전에 담당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노사 자율 원칙이라는 건 매번 되풀이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 인간 탄압 이런 거 노동 3권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감독관 제도도 만들어지고 민주정부 하에서 노동부가 직원 5,000명이나 되는 거대 부서로 성장하고 노동자들의 권리 지키라고 노동부 키워준 거잖아요. 그런데 노동자들의 권리 이전에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청문회는 정식으로 어쨌든 지금 여당 의원들이 불출석해 있지만 노동부 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조금 뒤에 밝혀줄 걸 요구합니다. 이거는 지금 단순히 한진 중공업의 정리해고 문제라는 좁은 틀을 이미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YH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어요. YH 사건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태가 한진중공업 사태입니다. 정리 좀 하시죠. 예. 공장을 포위한 상태, 또 수백 명의 용역들이 실질적으로 그 100여 명에 불과한 조합들을 또 포위한 상태, 그리고 회사 측으로부터 54억 원의 가압류, 배상, 손해배상 소송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태, 그리고 책일용 지회장을 포함해서 이른바 형사 고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겁박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없고, 용역으로 포위되고 경찰 병력으로 포위되고, 그리고 형사상 체포 위험에 놓여 있고, 그리고 민사상 수십억의 이런 손배 가압류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겁박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다. 그 합의를 가지고 청문회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논리인데,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절차상에서도 노사 합의를 했으면 정당하게 조합원들의 조합원들의 의결 뭐 이런 걸 생략한 채 팩스로 그냥 합의를 알렸는데, 이것도 이런 겁박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저는 노조 본부가 교섭권을 갖고 있다, 대표성을 갖고 있다. 또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한진노조 지회와 금속노조가 같이 공조 연대해서 해온 과정으로 보면, 어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입장 성명도 잘 봤습니다만, 여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 합의의 불충분성, 불완전성과 함께 또 하나 문제 지적하는 것은, 청문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가 된 핵심은 정리해고 문제입니다.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 합의문 문안에 보면 추후 논의한다고 돼 있어요. 없잖아요. 국회에서 따져보는 거는 정리해고가 이게 얼마나 부당한가, 또 정당하다면 정당성이 있는가, 이것을 조남호 회장이 지금 직접 나와서 좀 들어보자, 또 노조 얘기를 들어보자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국회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한 것은 작년 12월 15일 날 400명을 잘라내고 퇴직 230명, 해고 170명, 400명을 잘라내고 그 다음날 174억의 주주 배당. 엄청난 돈 아닙니까? 174억. 자,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로 정리해고 한다고 그렇게 잘라내면서 그 다음날 174억 주주 배당하고, 하필 그 다음날. 그리고 또 며칠 있어서 현금 배당, 52억 현금 배당하고.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대부분 조남호 회장이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경영상으로는 긴박한 필요가 있다면서. 영업이익은 작년에 500억 났는데, 재작년에 600억 났는데, 주주 배당은 그렇게 100수십억, 현금 배당까지 하면 한 200 몇십억 하면서 잘라낸 것이 과연 정당한가? 또 그리고 올 들어서 또 사장, 부사장 임금은, 연봉은 2억에서 3억으로 올리고,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 재벌 대기업들의 윤리입니까? 이게 행태입니까? 고통분담입니까? 네, 서민들은 다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해고 문제가 이 청문회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예. 여당이 이것을 묵살한 것은 잘못됐다. 따라서 청문회는 계속돼야 된다. 네. 그리고 조남호 회장은 나와야 된다. 그리고 국회를 무시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네, 정동영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의사 일정에 관해서는